네, 이번에는 배드민턴의 첫 시작, 이 서비스의 실전 포인트와 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드민턴은 단식 경기냐 복식 경기냐에 따라서 서비스의 형태가 좀 바뀐다 그랬죠. 단식은 주로 이 포인트 서브를 많이 한다 그랬고, 백핸드 서브는 주로 복식 경기에서 많이 활용한다 그랬는데요. 선수들을 제외하고는 학교 체육이나 일반 동호회에서는 주로 복식 경기를 위주로 하게 됩니다. 단식 경기는 혼자서 이 올코트를 커버할 수 있는 스텝이 제한적이고, 그리고 일반인들은 무엇보다 체력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스코어가 한 중반쯤 되면은 경기 진행에 무리가 있을 만큼 체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일반인들 혹은 우리 학생들은 주로 복식 경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브는 이 백핸드 서브를 중점으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백핸드 서브도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그 분류 기준은 셔틀콕이 떨어지는 위치예요. 첫 번째는 앞쪽에 있는 서비스 라인 근처에 콕이 떨어지는 숏 서브, 상대 리시버 앞쪽으로 짧게 떨어뜨리는 숏 서브. 그 다음에는 반대로 뒤쪽에 엔드라인, 멀리 보내는 롱 서브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그러면 위치로 봤을 때 짧은 거랑 긴 건 있는데 중간은 왜 없는지 알겠죠? 중간은 중간으로 서브를 놓으면 리시버에게 바로 찬스를 주는 거죠. 그래서 중간 서브는 넣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백핸드 서브는 짧게 넣는 서브, 숏 서브랑 멀리 넣는 롱 서브, 이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서브에 대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자, 백핸드 서브를 넣을 거예요. 자, 그럼 우선 기본 전제는 백핸드 서브로 숏 서브를 넣든 롱 서브를 넣든 일단 충분히 연습을 해서 그 목적에 맞게 잘 넣을 수 있는 상태가 된 후에 이 포인트를 잘 기억해야 돼요. 자, 어떤 포인트냐면 숏 서브와 롱 서브의 사용 빈도예요. 사용 비율, 구사 빈도, 이런 거지. 10번의 서브를 할 건데 10번 중에 숏 서브를 몇 번 사용했는지, 10번 중에 롱 서브를 몇 번 구사했는지, 이 사용 빈도에 대한 포인트를 잘 알아야 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하면 이 숏 서브의 비중이 훨씬 높아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 수준에서는 이 숏 서브와 롱 서브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숏 서브인데도 조금 길게 갈 때가 있고, 그리고 롱 서브를 넣었음에도 좀 짧게 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숏과 롱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그리고 구사 비율도 거의 반반이거나 혼용하는 경우가 많죠. 자, 하지만 실력이 점차 올라갈수록 숏 서브의 비율을 점점 더 올려야 되고, 그리고 이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숏 서브의 비율이 거의 90% 이상에 달합니다. 자, 그런데 쌤이 이 팁들을 알려주면 학생들은 쌤한테 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쌤한테 그 얘기를 듣고 숏 서브를 많이 넣으니까 상대방이 한두 번은 그냥 봤다가 그 이후부터는 너무 쉽게 반격을 해요. 그래서 더 짧게 넣으려다가 네트에 걸리기도 하고 폴트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롱 서브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근데 오히려 상대방이 당황하거나 타이밍을 뺏기는 등 오히려 롱 서브의 효과가 더 큰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충분히 일리 있는 말입니다. 특히 초중급의 수준에서는 그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 말의 의미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첫 번째 원인은 일단 본인의 숏 서브가 정확하게 구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숏 서브의 목적에 맞게 정확하게 네트 위를 살짝 넘겨서 상대방 서비스 라인 근처로 딱 떨어지면은 상대방은 절대 쉽게 반격을 못해요. 그래서 첫 번째 원인은 일단 본인의 숏 서브 기술이 정확하게
숙달되지 않았다. 이게 첫 번째 원인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오히려 숏 서브보다 롱 서브가 더 효과적이었다. 이 말의 원인은 바로 상대방 수준에 있습니다. 아직 상대방이 이 롱 서브에 대비할 수 있는 스텝이랑 타이밍을 학습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즉 상대방도 초중급의 수준이라는 의미죠. 자, 그래서 오히려 미숙한 숏 서브보다 롱 서브가 더 효과적이었던 겁니다. 즉 초중급 단계에서는 오히려 롱 서브가 상대를 힘들게 하는 무기가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 배드민턴 실력을 더 올리고 싶다, 내 수준을 더 올리고 싶다, 그러면 숏 서브의 비율을 더 높여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숏 서브의 비율을 높여야 하고 가능한 한 이 숏 서브를 많이 넣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 중 첫 번째는 바로 서브의 목적에 있는데요. 이 서브는 자세에 대한 규정도 있고, 그리고 꼭 넣어야 되는 범위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서비스 자체만으로 득점을 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 서브의 목적은 서브를 넣어서 상대로 하여금 최대한 공을 띄우게 만들어서 우리 편으로 하여금 공격 찬스를 얻어내는 것이 바로 서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서브가 바로 숏 서브예요. 이 숏 서브는 네트 위를 살짝 넘겨서 상대방 서비스 라인 근처로 날카롭게 들어오면 상대방은 띄우는 리시브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서브의 목적을 달성하는 거죠. 반대로 이 롱 서브는 공격 찬스를 얻는 목적이라기보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치 강하지 않은 무기로 공격을 한번 해본다, 약하게 공격을 해본다, 혹은 상대방 타이밍을 한번 뺏어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하지만 초급, 중급에서는 효력을 가지지만 상대 실력이 올라갈수록 효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결과의 차이인데요. 먼저 이 결과의 차이를 알기 위해서는 숏 서브든 롱 서브든 일단 잘 못 넣었다, 잘 못 넣었다는 가정하에 결과의 차이를 한번 볼게요. 먼저 내가 숏 서브를 넣을 건데 숏 서브를 내가 실수해서 잘 못 넣었어. 혹은 상대방이 내 숏 서브를 예측했어. 이 사람이 숏 서브 넣겠지 하고 예측하고 미리 움직였어. 이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자, 내가 숏 서브를 잘 못 넣었어도 셔틀콕의 높이가 네트보다 많이 높지는 않을 거예요. 잘 못 넣었어도 이 정도. 그리고 셔틀콕의 궤적은 네트를 지나서 떨어지는 궤적일 거예요. 이 정도의 궤적이면은 상대방이 예측을 했다 하더라도 오버헤드 풀스윙을 하기에는 여유가 없는 궤적이에요. 그래서 반격을 하더라도 이 앞쪽에서 짧고 빠르게 할 거예요. 예측을 하거나 나의 서브가 높았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풀스윙을 할 수 있는 여유는 없어요. 앞쪽에서 그냥 짧고 간결하게 이렇게 칠 거예요. 자, 그렇게 치면은 물론 서브를 잘 넣었을 때보다 위협적이긴 해요. 하지만 뒷사람이 잘 대처를 하고 있으면 충분히 리시브를 할 수는 있어요. 상대방도 풀스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 하지만 이 롱 서브는 어때요? 숏 서브 마찬가지로 롱 서브도 내가 좀 실수를 했어. 그리고 상대방이 내 롱 서브를 예측했어. 왜냐면 자주 넣으니까 롱 서브를. 자, 그러면 그 결과는 처참해요. 자, 롱 서브는 기본적으로 상대 리시버의 키를 넘겨서 뒤쪽에 있는 서비스 라인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타점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셔틀콕의 궤적도 리시버가 충분히 오버헤드 풀스윙을 할 수 있는 궤적이에요. 자, 그렇게 딱 알맞는 공이 왔다. 그러면 상대방은 풀스윙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편 파트너가 뒤에서 아무리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빠르게 오기 때문에
받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 공부터 상대에게 찬스를 주는 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서브를 넣을 때 숏 서브의 비율을 높이고 최대한 숏 서브를 많이 구사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롱 서브는 단점도 많고 치명적인데, 그러면 이 롱 서브를 아예 안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롱 서브를 아예 구사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뭐냐면 숏 서브만 계속 넣는다. 그러면 상대 리시버 입장에서 숏, 그래, 또 숏, 오케이, 또 숏이네, 오케이, 너는 숏밖에 안 하는구나 하면서 최대한 전진하고, 그리고 100% 숏 서브를 예측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미리 대응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은 셔틀콕을 띄우지 않고 최대한 밀어보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띄워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숏 서브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지나치게 무리해서 앞쪽으로 와 있다, 혹은 반복해서 숏 서브를 예측하려 한다, 그럴 때 예측 불허로 한 번씩 롱 서브를 넣어줘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상대방은 숏을 대비하다가 롱을 맞게 되면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겠죠. 자, 그런데 또 여기서 주의점. 이 롱 서브로 한번 효과를 봤다고 이 롱 서브를 또 자주 넣거나 비율을 높이면 이 롱 서브 또한 예측을 당하게 됩니다. 이 롱 서브는 이 롱 서브로 어떤 득점을 내겠다, 목적을 달성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상대방의 타이밍을 뺏는 정도, 상대방이 지나치게 앞쪽으로 오거나 뭔가 자꾸 예측을 하려고 한다, 그럴 때 한 번씩 타이밍을 뺏는 목적, 혹은 나는 롱 서브도 한 번씩 구사한다, 너무 숏 서브 예측하지 마, 이 정도의 목적으로 사용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100% 중에 한 10에서 20% 정도로 구사해야 됩니다. 그 정도만 롱 서브를 넣어줘도 상대방은 숏 서브와 롱 서브를 반반 정도로 예측하게 돼요. 무작정 앞으로 갈 수도 없고, 그리고 무작정 어느 하나를 예측할 수도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숏 서브를 주로 넣긴 하지만 롱 서브도 구사하기 때문에 언제 롱 서브가 올지 몰라요. 상대방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대비는 반반 정도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롱 서브는 지나치게 높이지 말고 10에서 20% 정도만 섞어줘도 충분히 효율적으로 서브를 할 수가 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반대로 반대 입장으로 내가 이제 서브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다. 자, 그럴 때 필요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나는 상대방이 숏 서브를 넣을지 롱 서브를 넣을지 그건 몰라. 하지만 이건 알고 있죠. 분명히 숏 서브의 비율이 높을 거야. 이 정도는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내 신체의 준비 상태는 숏 서브를 대비하고 있고, 그리고 내 마음의 준비 상태는 롱 서브를 준비하고 있는다. 자, 일단 내 신체는 비율이 높은 숏 서브를 대비하는 거예요. 숏 서브를 대비한 위치, 숏 서브를 대비한 자세, 숏 서브를 대비한 포지션이에요. 하지만 내 마음의 준비는 이런 식이에요. 자, 내 몸은 앞에 있지만 마음으로는 롱도 오겠지, 롱도 오겠지, 롱도 오겠지, 이런 느낌으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리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역시나 숏 서브가 날아옵니다. 자, 그러면 그 순간 마음의 준비는 바로 끄고 내 몸에 맡기면 돼요. 이미 내 몸은 숏 서브를 대비한 최적의 자세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 바로 끄고 신체에 맡기면 돼. 바로 리시브. 숏 서브, 리시브. 숏 서브, 리시브.
이런 식으로 숏서브는 숏서브를 인지한 순간 마음의 준비 바로 끄고 몸에 맡기면 돼. 왜냐면 내 신체는 이미 숏서브에 대비해 있기 때문에 그냥 신체 맡기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은 반대로 롱서브가 날아올 때인데요. 하지만 우리는 마음으로 이미 롱서브를 준비하고 있었죠. 자, 몸은 앞에 있지만 마음으로는 롱도 오겠지, 롱도 오겠지, 롱도 오겠지, 롱이다. 이런 식으로. 자, 마음은 롱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몸은 확률이 높은, 빈도가 높은 숏을 준비하고 있고, 마음으로는 롱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롱도 오겠지, 롱도 오겠지, 롱이다. 이런 식으로. 자, 이건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움직이는 건 물론이지만 특히 뒤로 움직일 때, 아무런 준비 없이 외부 자극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보다 뒤로 갈 준비를 하고 있다가 자극에 맞게 움직이면은 훨씬 더 수월하고 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브를 리시브 할 때 핵심 포인트는 신체 준비는 가장 확률이 높은 숏 서브를 대비하고 있고, 마음의 준비는 롱 서브를 준비하고 있는다. 이게 서브 리시브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실제 배드민턴 경기를 잘하기 위한 이 서비스 팁과 포인트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포인트들을 잘 숙지하고 그리고 실제 경기에 적용시켜서 배드민턴의 첫 시작인 서비스부터 유리하게 이끌어가서 배드민턴의 첫 단추를 잘 깨봅시다.